반갑습니다. 해성 DS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해성 DS의 이 잠정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분석해 드리면서 향후 시나리오 말씀드려 볼게요. 잠정 실적 한번 따져보죠, 하나하나. 일단은 전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단위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억 정도 마이너스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기 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1% 가까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4%나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9억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3.48%.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마이너스 50% 가까이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조금 늘었습니다. 영업 외의 이익 때문이겠죠. 그래도 당기 순이익은 15억 정도 늘어나서 7.6%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일단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해성 DS가 당기 순이익이 계속 이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자본 자체는 많은 업체죠. 파이프라인으로 좀 다시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컨센인데 이렇게 감소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흑자 상태를 유지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은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 잠시만요. PBR을 보게 되면 지금 2분기에는 1.5, 3분기 컨센으로 이렇게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본이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릴투리 방식으로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계속해서 흑자 상태 유지해 주다 보니 자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PBR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PER은 좀 꺾이죠. PER은 9배네요. 9배. 그 11배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낮아지는 걸로 컨센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12, 11.4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에는 9배 정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컨센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장 쪽이잖아요. 전장 관련입니다. 해성 DS의 리드 프레임이 지금 납품되고 있는 공급처를 보게 되면 전장 쪽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장 쪽 상황이 이 하반기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만큼 건센 자체는 좋아지는 걸로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자본이 좀 현재로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니까 아무래도 코스피가 올라갔습니다. 2730에서 시작해가지고 2765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이유가 이번 주 PCE 지수가 발표됐었죠. PC가 지금 2.7을 피크아웃으로 2.6, 2.5 이렇게 다달이 낮아지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FOMC에서 이번 주에 지금 파월 의장 발표가 있을 텐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암울했죠. 9월달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코스피 장이 자체가 좋지 않았고 나스닥도 좋지 않았죠. 그랬는데 트럼프가 피격되고 나서 그랬었는데 이제 해리스가 나타나면서 이 양강 구도가 되면서 아무래도 PC 지수도 이렇게 낮아지고 하니까 좀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연준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9월 인하 가능성이 좀 커졌고, 다시 원래 그 되기 전에, 트럼프가 피격되기 전에 전주만 해도 7월, 9월, 11월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2896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이제 피격되고 나서 떨어진 거였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도 이 상단 밴드 터치하고 또 하단 밴드 터치하면서 움직였는데,
이렇게 밴드 터치하다가 21선 맞고 내려가고 있죠. 이렇다 보니 국채 금리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PC 지수도 좀 둔화되는 긍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환율 자체도 이제 오늘 좀 낮아졌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1385에서 1390원 사이에서 좀 유입됐다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좀 빠지고 이러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포착이 됐었는데 여하튼 이 피크아웃 되고 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외국인이 유입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다시 2700 이 중후반까지 좀 회복했다라고 보여지죠. 환율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이제 외국인 유입세를 좀 기대해 올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이 유입되려면은 사실 FCF라는 잉여 자금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FCF라는 게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면 FCF가 나오는데요. FCF가 지금 하락세이죠.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 다시 높아지면은 모르겠으나 실적 면에서 컨센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이익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기대해 보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FCF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FCF 현황에 따라서 또 외국인 유입도 함께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투자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FCF거든요. 그래서 FCF가 빠지면 외국인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도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외국인보다는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은 매도세가 오히려 더 많죠. 그래가지고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도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죠. 영업이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년 동기 보게 되면 이날이죠. 이날에 FCF가 875억입니다. 875억이면 23년도 분기 한번 보도록 하면요. 보시다시피 23년 2분기에 실적 나오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FCF 상황이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게 FCF가 빠지면 아무래도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이고요. 여하튼 간에 반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 인하 부분이 좀 또렷하게 나오고 대선이 좀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는데 대선도 좀 확실하게 매듭 지어지고 빅테크 종목들 실적도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 네 개 기업 대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컨센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SK온이라든지 안 좋게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장 쪽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간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금리 부분도 좀 해소된다라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스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저항 채널이 있거든요. 저항 채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도 반도체 지수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 채널을 뚫지 못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전환은 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갈지 저항 맞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나스닥의 움직임 그리고 금리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 파월 의장의 의견에 의해서 좀 변동폭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크게. 그래서 좀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큽니다만은 금리 부분으로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한번 이번 주 내내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주 좀 잘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